연말정산보다 중요하다. 13월의 월급 퇴직연금 지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박종일 과장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바로 연말정산과 퇴직연금입니다. 보통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은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성과급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대기업 임직원들에게는 오히려 연말정산이 13월에 세금 폭탄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항상 모두가 행복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 대신 모두가 행복한 진짜 13월의 월급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월급처럼 바로 받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1년마다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급여로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은 누가 잘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퇴직할 때 주는 대로 받는 경우가 많아서 잘 모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게다가 회사에서 퇴직금 얘기를 하면 박 과장, 회사 그만둬? 휴가 쓰더니 면접 보고 왔나 봐. 이렇게 이직 준비로 오해받기 딱 좋아서 알아보는 것도 눈치 보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본인이 관심 갖지 않으면 누가 먼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하고 좋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이 영상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퇴직금, 퇴직연금이라고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은퇴 이후 노후자금이나 비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행복한 상상을 하지만 인생이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죠. 많은 분들이 세금 혜택도 잘 받지 못하고 퇴직연금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금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가 관리하고 책임지는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지에 따라 나눠지는데요. 회사가 월급에 따라서 확정된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유형을 확정급여형 DB 제도라고 부르고, 근로자가 운용한 성과에 따라서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유형은 확정기여형 DC라고 부릅니다.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 제도일까요? 먼저 두 제도의 퇴직급여 산정 방식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확정급여형 DB에서 받게 되는 퇴직급여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퇴직 시점의 3개월 평균 임금의 근속 연수를 곱한 만큼의 금액이 퇴직급여가 되는데 계산된 금액이 손실 없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퇴직 시점의 연봉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퇴직할 때 연봉이 가장 중요하겠죠. 퇴직 시점의 평균 임금이 줄어들면 근로기간이 늘어나도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봉이나 급여가 계속 오르는 구조의 직원분들이 확정급여 DB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퇴직연금을 크게 불리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확정된 금액을 받으려는 심리가 커서 선호하는 유형입니다. 확정기여형 DC는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만큼의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시켜줍니다. 리얼 13월의 월급이라고 볼 수 있죠. 근로자는 계좌에 입금된 퇴직급여 적립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데요. 정기예금, 펀드, ETF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자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용한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게 됩니다. 연봉 인상률보다 내가 운용하는 퇴직연금 계좌의 수익률이 더 높다면 DC 제도를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DC 제도는 주도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 이외에도 연봉이 고정적인 직장인들이나 임금 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처럼 매년 연봉이 하락할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DC 제도를 선택하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 DC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중도 인출입니다. 주택 관련 자금이나 요양비 같이 예상치 못한 돈이 필요하면 퇴직급여의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요. 중도 인출은 확정급여형 DB 제도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도 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DC 제도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제도 변경을 결심하셨다면 가장 유리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DB 제도에서 퇴직급여는 퇴직 시점의 3개월 평균 임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보통 연초에 연봉을 결정하고 3월부터 높아진 월급을 받는 회사가 많을 텐데요. 3개월 평균 임금이 가장 유리한 시점은 5월 급여를 받은 직후가 되겠네요. 5월 기억하세요? DB와 DC 제도의 장점만을 합쳐놓은 제도도 있습니다. 혼합형 제도나 경영 성과급 DC 제도인데요. 성과급을 많이 받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부럽습니다. 혼합형 제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퇴직급여의 99%는 안정적인 DB 제도로 적립해서 퇴직 시 고정된 목돈을 준비하실 수 있고요. 나머지 1%와 매년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성과급은 DC 제도에 적립합니다. 중도 인출도 가능하겠죠?
성과급은 받을 때 기분이 짜릿하지만 어마어마한 세금에 실속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연봉에 성과급을 합해지면 소득세 누진율이 높아져서 15%에서 42%까지 세율 구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회사에서는 열심히 일했다고 성과급을 줬는데 나는 그만큼 받은 적이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과급을 DC 계좌로 받아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고율의 소득세를 내지 않고 액면 그대로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됩니다. 정기예금, 펀드, ETF로 자유롭게 운용을 하시다가 주택 관련 자금이나 요양비 같이 예상치 못한 돈이 필요하면 중도인출하시면 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퇴직소득세는 대략 3%에서 10%로 계산됩니다. 고율의 누진 소득세에 비하면 엄청난 이득이죠. 정리해보면 안정적으로 연봉이 상승하는 분들께는 확정급여형 DB 제도를, 연봉제,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근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확정기여형 DC 제도를 추천드립니다. 퇴직급여를 직접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중도인출이 필요하신 분들 역시 확정기여형 DC 제도를 선택하셔야 하고요. 성과급을 많이 받는 부서는 부럽습니다. 혼합형 제도나 경영성과급 DC 제도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혼합형 제도나 경영성과급 DC 제도는 회사에서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시점에만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회사에서 전 직원에게 의사를 물어볼 때 잘 모르고 귀찮다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계좌는 장기간 쌓이고 장기간 찾아 쓰기 때문에 작은 수익률이라도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한화투자증권은 DC 제도만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어서 소중한 퇴직급여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